반갑습니다. FA 설계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I로 FA 설계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AI의 발전이 정말로 눈부십니다. 정말 얼마만큼까지 발전하게 될지 미래의 사회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호기심이 가득 찹니다. 우선 AI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술계에서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024년 1월 19일 환경기사에 보면은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시대가 돼 있다. 예술과 창의력은 로봇이 넘볼 수 없는 인간 최후의 영토일 거라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현실은 정반대다. 예술 분야가 AI의 능력을 시험할 최적의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카카오 브레인의 초거대 AI 언어 모델 KOGPT를 기반으로 개발된 시아는 시 쓰는 AI로 인간의 추상적 사고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 쓰는 행위에 도전했다. AI는 이미 출판계를 뒤흔들고 있다. 번역서 출판 과정은 통상 1에서 2년 걸리는데 챗GPT와 AI 번역기를 활용해 이를 단 7일로 단축한 사례도 등장했다. 24년 11월 9일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요. 세계 최초의 초현실주의 로봇 아티스트 아이다가 그린 2.2m 높이의 수학자 앨런 튜링의 초상화 인공지능 신이 소비더 디지털 아트 세일에서 132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AI 예술 시장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 있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2032년이 되면은 58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비주얼 아트, 음악, 문학 모두 합친 규모라고 해요. 현재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달러 수준에서 58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25배, 거의 30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전통적인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25년 12월 29일 시사저널 기사를 보면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가 잦았던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이 응급실 당직의 겸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경기도 의료원, 파주 의정부 포천병원과 함께 구축한 AI 기반 응급 의료 네트워크 덕분이다. 이 시스템은 지역 병원의 검사 결과를 AI가 판독해 거점 병원인 일산병원으로 전송하고 전문의가 이를 토대로 전원 여부나 환자 처치 방법을 결정해 환자가 좀 더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파주병원에 내원한 심혈관 질환의 MRI, CT 결과를 AI가 판독해 일산병원에 전달하면 일산병원 전문의가 전원 여부를 판단하고 시술 준비에 나서는 방식이다.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일 회계법인의 관계자는 과거 1, 2년 차 회계사들이 주로 담당하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단순 업무를 AI가 흡수한 결과라며 정보 추출이나 데이터 처리는 AI가 맡고 회계사는 복잡한 판단, 리스크 해석, 커뮤니케이션 등 고부가치 영역에 집중하는 AI 협업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국내 4대 회계법인 3일, 삼정, 안진, 한영 이 4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2019년에 1,100여 명에서 올해 700명 정도로 30% 이상 줄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아마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초동 법조계에서 AI는 신입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업무 파트너로 불린다. 김현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10대 로펌은 판례와 법률 문서를 자동 분석해 서면 초안을 작성하는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내부용 AI가 없는 중소 로펌에서는 엘박스 등 AI 플랫폼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후문이다.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린 조직으로 불리는 법원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재판 연구관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선 이미 AI 재판 제도가 시행되는 주들이 꽤 여러 곳 있다라고 해요. AI가 사자 직업부터 대체한다라는 통계가 한국은행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자들, 의사, 한의사, 수의사,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뭐 치과의사, 교사까지가 AI 노출 지수가 43%가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의사에서 변호사 굉장히 높은 수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다라는 것도 좀 의외이긴 하지만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공계 과학계는 어떨까요? 25년 6월 29일 환경기사를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저도 쇼킹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한다. 10년 연구를 이틀 만에 끝낸 AI 과학자. 말도 안 되는 거죠. 10년 연구를 어떻게 이틀 만에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가 온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1월 6일 더 중앙 기사를 보면은 진짜 과학자처럼 스스로 연구하는 것을 한국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요. 5일 과학기술정통부에서 AI 연구 동료 선행 연구에 착수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96억 원이다. AI 과학자가 인간을 당장 대체할 수 없어 동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최종 목적지는 자율연구를 수행하는 K-알파폴드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 다음은 디지털 투데이에 나온 기사입니다. 3년에서 5년 걸리던 칩 설계를 절반으로 한다. AI 스타트업 기업인 코그니칩에 투자가 몰리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말한 것을 보면은 자사 기술을 활용할 경우 칩 개발을 비용을 75% 이상 줄이고 개발 기간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자, AI로 대체 가능한 영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예술계, 그 다음에 전문직, 그 다음에 이공계까지를 포함해서 AI가 대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가장 빠르게 앞서서 나가고 있겠죠? 그럼 특징이 뭘까요? AI가 잘하는 영역은 지식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패턴, 규칙이 있는 반복 업무의 무결점 수행,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거대 데이터 속 숨은 의미를 포착하는 것들, 그 다음에 표준적 프로세스, 자료 탐색, 요약, 초안 작성 등의 행정 효율화, 그 다음에 수시적 최적화, 다변수 계산을 통한 극한의 효율을 도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AI가 잘하는 내용들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결국에는 AI가 빠르게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AI는 빅데이터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왜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뒤에 이제 FA 산업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규칙과 데이터, 알고리즘, 모델,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이런 네 가지를 계속적으로 돌려가면서 통계적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에서 빅데이터에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쪽으로 넘기고 인공지능에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을 고도화시킨다 그러면 그 분석 방법을 다시 빅데이터 쪽으로 넘겨서 그 인공지능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또다시 추출해내고 정리하고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빅데이터 쪽에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 위에서 표에서도 보듯이 이 구성 요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지 않으면 빈깡통이나 다름없고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영상, 음성,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는 우리 일상의 생활, 산업 환경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데이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공장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공장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장은 모든 곳이 보안지역이에요.
특정 공정 맞춤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도면이나 사양서 등이 공유돼선 안 되죠. 또 하나는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기술이 밖으로 나간다 그랬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고 회사의 데미지가 크겠죠. 영업적 손실이라든지 요즘에 기술 유출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산업 스파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런 독점적 기술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나가는 것들을 심지어는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회사 안에서만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외부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AI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이 취합이 되면서 이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점들도 나오게 되는데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은 그 공장, 그 회사의 그 공장, 그 공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도 유사하긴 할 거예요. 배터리를 만드는 공정이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는 그런 어떤 공정, 전극 공정이라고 하면 전극 공정하고 SK 이노베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전극 공정은 유사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제품 특성도 다르고 공정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AI가 L사 거를 학습을 하고 B사 거, S사 거도 학습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L사 그 다음에 S사의 데이터가 보편적이냐 객관적이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가 과연 유용한 그런 데이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떤 장비사가 있는데 고객사에 A라는 장비를 납품했어요. A라는 장비는 다른 회사에 팔 수가 없습니다. 판매 불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에 이런 어떤 서로 계약 관계나 이런 거가 적용이 되지 않는 회사에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100% 똑같은 장비를 팔 수는 없어요. 왜냐?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이 다르고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A-1이라고 하는 뭔가가 바뀌어있는 옵셔너블한 장비를 판매를 하겠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1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똑같이 팔 수가 없어요. A-2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옵셔너블한 그런 부분이 바뀌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틀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틀 외에 다른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AI로 FA 설계가 왜 어려운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I로 FA 기계 설계가 되려 그러면은 앞에 살펴본 내용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굶주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AI가 학습할 양질의 도면 데이터가 시장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동, 온도, 작업 숙련도 등 비정형 데이터의 판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공장마다 다르고 층마다 다르고 호기마다 다르고 A라는 회사에 맞는 기계가 B에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아주 지극히 한정적이고 국소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 데이터 가지고는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응용과 최적화된 시스템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품을 학습하고 단품을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한 것은 학습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린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할 수 있고 이 실린더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것은 학습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응용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장비에 맞는 그 응용 방법인지에 대한 것은 AI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응용입니다.
계속 창작이고 아주 유사한 것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왜?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이 다르고 회사가 다르고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는 AI 설계 결과에 대한 데미지와 책임인데 일반적으로 FA 설계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유닛 하나만 바꾸더라도 뭐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장비를 만약에 통째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금액은 정말로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죠. AI가 추천하거나 결정한 설계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어렵죠? 그 설계가 맞는지에 대한 거를 누군가는 판단을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거의 책임질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AI로 FA 설계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AI로 FA 기계 설계를 하려면 3개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3개의 벽을 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학습할 데이터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죠? 데이터가 질적으로 양호한가?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 3가지는 결국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인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에 대한 거에 일단 첫 번째로 큰 벽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로 밀어보면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겠죠, 대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을 때 경제성은 있는가? 경제성도 사실 별로 없다라고 봐요. 풀빵 찍듯이 만들어서 여러 개를 복사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들만 예를 들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FA 장비라는 것이. 자, AI 추론이 틀렸을 경우에 오는 데미지는 어떨까요? 이 데미지는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벽도 넘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에 대한 거예요. 아마 아무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AI를 직접 개발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책임을 질 수 없을 거예요.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면은 정말로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로 보면은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AI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사고가 났어요. 특히 사람을 치였거나 그래서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거나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AI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할까요? 아니면 그 회사가 책임을 질까요? 아니면 자동차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 부분이 깨끗하게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FA 설계 쪽에 AI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계속 발전되다 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학습 데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라도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AI가 학습을 할 수가 없다. 학습을 할 수 없으면은 AI는 추론이나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로 FA 기계 설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A 설계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AI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해가면서 능력을 배양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